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에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큐텐의 팀F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도 퍼지는 양상입니다. 인터파크 커머스 산하쇼핑몰에서 일부 판매자들의 정산이 지연되자 셀러들이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자금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큐텐그룹에 대한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특히 위시 인수 때 팀F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따낸 방산업체들이 잇따라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에 방산주를 향한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 원 넘게 벌어들이며 실적 부활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의 퀄 테스트 통과도 2개월에서 4개월 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매출 74조 700억 원, 영업이익 10조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1,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은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른 DS 부문의 성장 덕분입니다. DS 부문은 2분기 매출 28조 5,6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고 매출로는 2년 만에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를 추월한 겁니다. 생성형 AI 서버용 제품의 수요 강세로 시장 회복세가 지속됐고 기업용 서버 수요도 증가하며 1분기에 이어 DDR5와 고용량 SSD 제품의 수요가 꾸준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에 공급을 본격화하고 12단 제품도 하반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선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들로부터 HBM3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상 HBM은 사전에 고객과 계약을 토대로 공급 물량이 결정되는데 양산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2분기 매출 42조 700억 원, 영업이익 2조 7,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S24 시리즈 판매 호조로 2분기 출하량과 매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한 주당 361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조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큐텐의 팀F 사태가 다른 계열사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인터파크 커머스 산하쇼핑몰에서 일부 판매자들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도 불안감에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다가오는 금요일 티몬과 위메프 두 대표를 불러 회생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영향이 큐텐 내 다른 계열사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구 대표는 그룹 내 인터파크 커머스 산하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AK몰에서도 정상급 지급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3시간 만인 어젯밤 9시 인터파크 커머스에선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산이 지연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 인터파크 도서는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 정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부 피지사가 판매 대금을 묶어두면서 자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인터파크 커머스 내 입점 업체들도 하나둘 판매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AK몰까지 본격적으로 대금 정산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가 더 늘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모레 오후 3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신문을 차례로 비공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ARS, 즉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날 관련 계획도 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후 법원은 한 달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 시점은 최대 3개월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자금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큐텐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자금 추적이 한창입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감원과 검찰이 추적 중인 큐텐의 자금 흐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미정산 금액 1조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이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이 큐텐그룹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큐텐그룹의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큐텐은 티몬 지분 100%, 인터파크 커머스 지분 100%, 그리고 큐텐코리아와 함께 위메프 지분 7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별도 재무팀이 없고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 직원이 티몬과 위메프 재무팀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티몬과 위메프에서 실종된 1조 원 규모 판매 자금이 큐텐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검찰과 금감원이 보는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은 어디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 어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위시 유보금을 활용해서 티메프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빼서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투입을 하고 이 위시 유보금으로 그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다만 위시 인수 자금 중에 400억 원이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이 아니냐는 이 정무위 질문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400억 원이 들어오고 바로 갚았다고 구 대표는 답을 했습니다. 이번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구 대표는 판매 대금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해서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당국은 구 대표의 답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혹에 이 불을 지핀 구 대표의 발언도 있는데 들어보시죠.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큐텐그룹 차원의 동원 자금 규모가 800억 정도 있지만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즉시 투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큐텐 티몬 위메프를 향해서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그 당시 정무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파악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감원과 검찰의 큐텐에 대한 자금 추적과 수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금감원은 팀F의 사태 검사를 위해서 자금 추적 전문가 등을 추가 투입했고요. 그리고 20여 명의 인력을 검찰의 수사 인력으로 파견을 하면서 수사에 상당한 속도로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제 정무위에서 구 대표의 발언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피인수 기업 자금으로 인수금을 막는 방식인데 결국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실패하며 현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감원과 검찰은 위시 인수 때 팀F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아가서 큐텐과 계열사의 기형적 구조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큐텐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 AK몰 등을 인수했는데 이 본사가 자회사 돈을 마음대로 끌어쓸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과 검찰은 각 계열사 판매 대금을 본사 경영 자금으로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큐텐의 자금 흐름을 밝히는 것이 이 현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금감원은 큐텐 측에 이제 가용 자금이나 또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유용 자금의 규모가 파악이 된다면 이후에 책임 재산을 확보를 해서 팀F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큐텐의 자금 추적에 성공을 해 책임 재산을 확보하게 되면 미정상금 지급에 우선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약 2,134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6월, 7월 미정산까지 합치면 최대 추정치가 1조 3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F 사태로 인해서 입점업체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리스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정산 금액의 자금 흐름 파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연아 기자와 팀F 사태 관련 자금 추적과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관련법을 근거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인 피지사에 선제적인 환불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팀F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피지사가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피지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F 사태 관련 결제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피지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지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환불을 진행한 후 팀F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팀F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피지사들은 결제 취소를 재개한 지 며칠 만에 민원이 수만 건 쏟아지는 등 소비자 환불 규모가 커지고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지업계에서는 카드사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도토팽이의 기인한 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다 전산대금 다 줬는데 이게 좀 깝깝한 거죠. 그래서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 자기들 책임을 좀 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드사들은 팀F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 분담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은 건 피지사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만 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피지사의 법적 의무만 강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황. 금감원은 지난 29일 열린 피지사 현장 간담회에서 카드사와의 공동책임 관련 부분은 고민해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오늘까지도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지사들이 소비자 결제 취소권으로 부담해야 하는 환불금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소비자 환불 규모가 커질수록 피지사와 카드사 간 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열었습니다. 중기부는 창업 비자를 개편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 비자를 도입합니다. 학력 등 정량적 조건 없이 외국인 창업자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갖추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과 투자자를 K-스카우터로 지정하고 재외공간 및 주한 외국 대사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 유입과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선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고 통번역 서비스,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해 외국인 창업자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라며 한국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주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축포를 쐈습니다. 릴레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K방산의 위상과 함께 주가 눈높이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선은 하반기로 쏠리는데 방산주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방산주가 줄줄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2분기 비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규모 수주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이달에만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우선 방산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3,5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매출이 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현대로템도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이 증가하며 실적이 큰 폭 개선됐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은 올해와 내년 폴란드행 K2 전차 납품 예정으로 우상향하는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증권가는 방산주의 추가 상승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중동 전쟁 확산, 미국 대선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 확대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산업종은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에 이어 하반기 중동향 3조 수출길이 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하반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향 수리운 사업을 시작으로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까지 순차적으로 수주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세도 크지 않아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한국항공우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오는 9월 개막합니다. 건축사협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연결과 소통의 공간을 의미하는 플랫폼을 주제로 19개 나라 32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개막장은 엘레트라 피우미 감독의 2022년작 레디컬 랜드스케이프가 선정됐고 영화제 홍보대사는 건축가협회 국제문화예술부회장인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문화와 예술 그리고 환경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들의 종합성적표라고 불리는 만큼 업계에선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요. 1위에서 4위는 작년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고 5위 이하로는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2024년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사의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 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삼성물산은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은 31조 8,5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2위와는 14조 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도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평은 17조 9,4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가액이 2조 9,645억 원 증가했습니다. 3위와 4위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위와 6위는 DLENC와 GS건설의 순위가 맞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전년보다 평가액이 4,345억 원 줄며 올해 6위로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갔고 DLENC는 한 계단 오른 5위에 랭크됐습니다. 포스코 ENC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는 각각 7, 8, 9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10위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차지하며 톱10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공능력 평가 결과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고창군이 어제 서울경제TV, LIG 시스템, B&K INC, 영풍제약 등 4개 기업과 고창군청에서 명사심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맺고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명사심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고창군 상하면, 해리면 명사심리 해변 일원의 국내 최대 규모 일직선 백사장과 생태 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는 공공 500억 원, 민자 8,500억 원 등 총 9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만 제곱미터 면적에 호텔과 리조트, 풀빌라, 상가지구, 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고창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면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총 연장 8.8km 규모의 다리인 노을대교가 건설될 예정이라 이 다리가 완공되면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했던 거리를 10분 만에 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창 선운산 국립공원과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축돼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간부회의를 열고 TMF 사태에 대해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티몬과 미메프의 대주주 경영진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7주년을 맞아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분증 촬영과 인식, 안면 인증 등 금융 인증 보안 솔루션을 자체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강남구 도곡동 3호 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레벤투스 견본주택이 문을 엽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부터 가격 조정에 나섭니다. 그란데 사이즈는 300원, 벤티 사이즈는 600원 인상됩니다. 반면 소 사이즈는 300원 인하하고 톨 사이즈 가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